기다려주시고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진 박사와 함께 가지야! 모두가 아는 상식. 그런데 늘어나는 뱃살. 왜? 그 왜를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뱃살을 반드시 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저 뱃살이 나왔으니까 쉽게 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뱃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뱃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은 복부지방을 말하는 것으로 섭취한 칼로리가 기초대사량에 의해 대부분 소비되고 잉여칼로리는 운동이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소모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배에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칼로리 적자를 못 만들면 뱃살이 생기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뱃살 할까요? 단지 외형적으로 출렁거려서 보기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맞는 옷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발톱 깎기가 힘들어서일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도 크겠죠. 더 큰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번 만들어진 뱃살은 무관심 속에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뱃살은 질병과의 상관성이 큰가요? 뱃살은 분포에 따라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지방은 외형적으로 보기 싫은 것이 크지만 뱃살이 불어날수록 문제가 되는 내장지방은 대부분 많이 축적되면서 수많은 질병의 위험인자로 검증된 혈압이나 혈당, 혈관 속 지질 등을 높입니다. 여기에다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과 녹으면서 좁은 혈관에도 잘 스며들어 심장이나 뇌와 같은 아주 좁은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어떤 질병 위험이 주로 발생될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으로 고혈압을 비롯하여 당뇨, 고지혈증 등 발병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인자이면서 특히 돌연사나 중풍, 혈관성 치매 등의 커다란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작은 뱃살 하나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생 짐이 된다면 그 상처나 자존감은 허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뱃살 하는 것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뱃살이 빠지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아이고, 빠지기만 한다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핏이 아주 살아납니다. 외형적으로 샬랄라 뽀대가 납니다. OT가 좔좔 휘티가 난다고 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그동안 옷가게 갈 때마다 맞는 옷이 없어서 얼마나 눈치 보였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하지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뱃살만 빠진다면 어떤 옷을 입어도 좔좔 마음에 들었지만 사이즈가 없어서 못 입었던 것들, 망설였던 옷들조차도 당당히 좔좔. 두 번째는 피곤함이나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뱃살하고 피곤함은 뭔 상관이래요? 뱃살만으로 병이라고 할 건 아닌데 누군가 자주 쳐다보거나 쑥덕거리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조그만 일을 해도 쉽게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뱃살이 빠지면 주변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져요. 다이어트를 했냐? 도대체 뭘 먹은 거니? 얼마를 뺀 거니?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한마디가 부러움과 질투의 화신처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업시킵니다. 그러니 피곤한 줄을 알까? 우울감이 뭐야? 마치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말하게 되면서 자신감은 됩니다. 이만하면 뱃살 줄일만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질병 위험 요인들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뱃살이 줄어들면 거짓말처럼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중성지질이 떨어지고 혈당이 감소하는 등등 우리 인체의 심뇌혈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줄줄이 다 감소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사표 낸다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그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뱃살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환들과 빠이야. 세 번째, 뱃살 탈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가 자신이 왜 살이 찌는지를 알라. 자신이 뭐 때문에 살이 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모른다기보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려고만 해요. 그러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만일 모른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살이 찌는 일반적인 상식과 자신의 습관을 비교하고 관찰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나는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몸이 평생 똑같을 거라고 저런 질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갈 때 되면 간다! 얼마나 오래 살아보려고 복잡하게 사냐? 그거 하려다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다! 등등 이런 말 한마디가 뱃살을 만들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왜 살이 찌는지를 먼저 알라! 또 하나는 핑계와 합리화의 방어막을 걷어차라! 몸은 주인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건강하고자 한다면 건강한 몸을, 질병이 많아지고자 한다면 게으르고 합리화하고 무관심하여 망가진 몸을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밥을 얼마 안 먹는데도 살쪄요. 운동도 많이 하는데 살쪄요. 등등 자기의 합리화나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지 맙시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특수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왜 살이 찌는지를 먼저 알고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방어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해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나. 오늘은 뱃살을 뺄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I'll be back soon.